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매물대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제 매물대 분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.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해봤다가 맞으면 경험이 쌓이는 거고 틀려도 경험이 쌓이는 거죠. 자, 먼저 나스닥을 보자고 하면 나스닥 차트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반등을 줬습니다. 이게 애플이 이 중심에 있어요. 애플 주식의 상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V자 상승으로 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주면요,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, 그러니까 악재가 막 이렇게 새로운 게 등장해서 이제 금리 인상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조금 방어를 하는 것 같고요. 또 막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막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만큼 상승해줬던 거에 조정을 받으면 방어가 충분히 되어줍니다. 쉽게 말해서 상승할 때 뭐 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반등과 방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나스닥부터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자고 하면 항상 제가 지지 라인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급반등한 곳이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밑에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서야 하루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. 그리고 오름폭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. 바닥에서부터. 그러면은 뭐 한 3, 4%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여기까지 보면 한 5% 정도네요. 그러면 한 5% 정도의 조정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 볼게요. 미국장이 확실히 대장 역할을 잘해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쫓아간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증시는 어디서 급반등이 나왔나요?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기고요. 여기서 튀어나왔고, 그리고 오늘도 지금 꼬리 달고 있는데 여기서도 급반등이 나름 조금 나왔어요. 그래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어쨌든 국장은 좀 중요하니까 분봉으로 좀 보셔도 자세하게 보여요. 자, 이렇게 좀 차트를 늘리고 제가 일봉으로 그었던 곳이 683 그리고 위에는 820입니다. 그럼 국장이 지금 하루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장도 지금 지지 라인이니까 이 지지 라인을 밟고 갈 수도 있겠죠. 현재 모멘텀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니까요.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전에 있었던 이 지지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면 국장의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지금부터 4.6% 조정의 폭이 열려 있다. 그러니까 이만큼이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중간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. 네, 800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. 여기서도 보시면 지지 밟고 지지선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. 네, 이것도 의미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또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도 해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수적으로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제 800포인트 그리고 780포인트를 예상하고 종목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1차, 여기서가 2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. 이제 이게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항상 이 저항대 도달하거나 지지선 도달할 때 뉴스가 뜹니다. 그래서 이때도 악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이 저항대 도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지금 라인이 사실은 저항 라인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뉴스가 뜨면서 악재가 뜨면 하락하는 힘이 강할 겁니다. 그럼 아까 1차, 2차 정했는데 곧바로 780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. 자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떨어지냐? 그걸 예상하기보다 다시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여기가 이제 현재 저항대로 볼 수 있는데 820포인트 정도 말하는 거죠. 여기를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을 때 또 뉴스가 뜨면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뉴스죠. 긍정적인 기사와 뉴스가 뜨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뉴스가 아무것도 안 떠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보합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. 주식이라는 건 결국 회사잖아요. 회사들은 코인과 다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. 돈을 벌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큰 하락과 두 번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하락을 줄 만한 대형 악재이죠. 대형 악재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맨날 대형 악재가 나오면 뭐 주식 어떻게 하겠습니까?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악재는 당분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걸 좀 전제해 볼 수 있어요.
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한 좋은 뉴스가 없다고 하면 보합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호재가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. 시장이 아무리 세계화가 블록화 된다고 해도 국내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아지고 있죠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무기 산업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더 많이 사용할 것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역시도 한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악재도 있는데 호재도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. 근데 호재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.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을 삼고 호재를 이야기하면서 상승을 하면 저는 시장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.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선을 그어보고 대응을 하고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밑에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건데 초대형 악재가 한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. 그걸 전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저항대에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 건데 저항대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하면 시장이 더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950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. 지금 게임이나 바이오는 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게임 쪽과 반도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. 얘네가 반등을 주면 950도 전 쉽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. 그럼 주도주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시장이 더 크게 갈 수 있겠죠. 그럴 가능성이 이제 총알이라고 해야겠죠. 이제 쏠 수 있는 총알의 개수가 더 남아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막 손실에 계속 매여 있고 집착을 하면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나만 터져도 무섭고 계속 손이 떨리는 거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험 문제 마치듯이 또 내가 공부한 거를 테스트할 수 있듯이 이게 좀 유의미하고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. 말장난도 있긴 하지만 그 말장난을 또 극복해가는 과정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좀 과정이고 성장하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나은 시장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